안녕하십니까. 팔천연구소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수도권 8체질 테스트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양체질, 금음체질, 모금체질, 수체질 등의 8체질 자가 진단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 묵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8체질 테스트 및 건강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받으시는 분의 눈빛만 봐도 대략 무슨 체질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8체질 테스트가 가능하냐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눈으로 말해요 라는 구절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은 정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인체기관입니다. 즉 그 사람의 성격, 마음상태, 이성과 감성, 말과 행동과 물음에 대한 반응이 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자세히 살피면 체질별로 발현되는 고유한 정신적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체질인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무당과 같은 신기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절로 조금씩 체질을 읽어내는 눈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눈은 물론이고 마스크까지 벗어도 도저히 무슨 체질인지 짐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눈빛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체질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체형과 성격과 음식 반응 역시 체질의 전형적 특징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일하는데 일반인들이 몇 가지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로 8체질 자가 진단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도권 상담에 연인관계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성분은 전날 한태양인 금운체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함께 온 남자친구는 체격도 적당히 있고 눈빛도 부드럽고 수렴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분은 열태민 모금체질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8체질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뜻밖에도 열태민 모금체질이 아닌 열태양인 금양체질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남친이 여태껏 모금이나 목양체질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남자친구는 화도 잘 내지 않고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성격도 급하지 않고 이해심도 많은 편이었겠죠. 체격까지 적당히 있으니 당연히 모금체질 열태민으로 8체질 자가 진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 묵계의 실력을 모르는 분이었으면 아마 체질 테스트 결과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불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30대 자매 두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매 사이인데 8체질 테스트를 해보니 같은 한태양인 금음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이었고 눈빛은 여리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매우 차분하고 여성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반면 언니는 마른 체형이 아니었고 성격도 동생보다 양적 성향이 강해서 훨씬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발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동생은 어디를 가나 소음인 수체질로 진단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직접 8체질 자가 진단을 해본다면 소양인이나 열태양인 금양체질로 생각되었을 테고요. 지금까지 언급한 두 건의 8체질 테스트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빛 체형과 같은 망진 또는 성격만으로는 이 8체질을 자가 진단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형과 성격과 음식 반응만으로 섣불리 8체질 테스트나 자가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체질이 같다고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니 당연히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붉은 장미가 가장 보편적인 색깔이긴 하지만 간혹 분홍 장미나 노란 장미도 있지 않습니까? 색깔 차이가 너무 크면 정반대 체질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얀 장미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색깔에 쉽게 현혹됩니다. 즉 사소한 개인적 차이를 본질적 차이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체질로 자가 진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적 차이, 즉 일반적인 체질 특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주입니다. 사주 일간과 일간을 둘러싼 음양오행적 양상이 체질 특징과 정반대로 흐르면 흐를수록 전형적인 체질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가령 가장 양적 체질인 열태양인 금양체질이 사주의 음적 기운이 극단적으로 강한 경우에는 평생 냉증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성격 역시 오히려 열태음인 목음체질에 더 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성격으로 접근하는 이 팔체질 자가진단과 팔체질 테스트 모두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팔체질 테스트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팔체질 테스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건돈 맥진법을 보완한 새로운 팔체질 맥진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된 오행 테스트로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체질 상담을 통해 대화를 진행해 보면 가짜 색깔 속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이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성격은 차이가 생겨도 몸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목계는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팔체질 테스트 오류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릅니다. 혹시라도 체형, 성격, 음식 반응으로 섣불리 팔체질 자가진단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의 자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출판해서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진단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오행 테스트라도 꼼꼼하게 익혀 적용하면서 언급해 놓은 팔체질별 특징을 살펴보신다면 자가진단 오류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팔체질 테스트 후기 및 자가진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